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연초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좀 반등을 많이 제일 했습니다. 좋았죠. 물론 작년에 제일 안 좋았으니까 그나마 잠깐은 좀 반짝일 수도 있을 그렇죠. 텐데 뭐 그 정도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좀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을 좀 보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난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는 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극심한 부진이었어요. 네.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삼성전자 판 금액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순매수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삼성전자만 내다 팔았는데 내다 팔았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고 워낙 급격하게 비중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부진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자를 파는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 과도하게 그 이하로 팔았다라고 봐야죠. 왜냐면 얘네들은 가격을 보고 팔았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서 얼마를 줄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팔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전자가 부진한 건 알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정말 급격하게 급락을 할 가능성이 제한된다라고 보면 우리 지수가 지난해처럼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보다 안정적인 지난해보다는 하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업종별로는 그래도 될 만한 업종과 관련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 환경이 작년보다는 더 개선될 수도 개선될 있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대한민국 증시에 좀 투자할 만한 유인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종목별로는 사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제가 볼 때 흔히 얘기하는 롱텀 펀드들이 지분을 신고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어허. 그거는 지수와 별개로 그래도 한국에 살만한 게 있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 늘리는 기업들은 최근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면 지분 신고까지 더 늘려가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싸도 너무 싸다. 그런 거기다가- 것들도 있지만 결국 미국이 변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공통점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최근에 지분 신고한 외국인 이렇게 뭐 많이 찾아보면 공시들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 찾는 방법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러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뭘 샀나를 먼저 찾아보면 우리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 네네네. 보시면은요, 그거를 전부 다 집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특정 기간을 해가지고 외국인만 이렇게 발라보시면 외국인 매매 동향. 예, 사는 종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종목들 들어가서 공시 확인해 보면 최근에 내가 특정 펀드인데 이렇게 늘렸습니다라는 게 몇몇 종목들이 보여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길게 들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깊게 한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하.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에 주목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예. 될까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IT 뭐 자동차 뭐 조선 근데 또 반도체 쪽으로도 작년에 삼성전자 너무 많이 줄였었고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늘리는 것도 예, 있고, 있고. 업종별로 또 달라질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개별 공시를 보면서요. 예.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원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또 마무리돼서 다시 또 원화가 강세가 돌아가면은 조금 더 이제 차익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원화가 되게 약세했다는 얘기는 외국인 입장에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 거니까 네. 사실 거기서 일부러 팔고 나갈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도 1,500원이 넘을 거란 전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렇지만 사실 올 초부터 외국인들이 쌓기 시작했다는 걸 놓고 보면 네. 그들은 최소한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500원은 안 넘는다.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최근에 넘을 1400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1,430원 정도까지도 이제 내려가고 예, 있고. 지난달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는 그때부터는 되려 금리도 환율도 사실 고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도 거의 10년물이 뭐 4.8, 4.9 뭐 이러다 그러니까요. 예. 5%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4.6 뭐 이렇게 그것도 내려오고 말도 안 있고요. 되는 얘기였었던 게 그거 넘으면 예. 미국 무슨 문제 생겨요. 음. 그럼 트럼프가 돼서 되자마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맞는 건가요? 그죠? 결국 금리가 더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플레이션을 더 키워서 금융에 무슨 일이 될 걸 만든다라는 게 사실 말이 맞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물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그건 몰라요. 체감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근데 그걸 먼저 간과하고 막 관세 때린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되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앉아서 지표만 놓고 보고 이러니까 추세가 이렇다, 다 망할 거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땐 최근에 경제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해 주시는 분들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과도하게 조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 시장에 대해서도 갑자기 막 이런 정도까지 돼가지고 큰일이 망한다. 당장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셨는데 한국 주식 다 파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 맞을 수도 있죠. 네네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항상 환율도 뭐 한 1,450원 가면 이러다 1,500원 간다. 또 국제 유가도 한 배럴당 한 90달러, 80달러 가면 200불 100달러 간다. 간대요, 맨날. 150달러 간다. 예. 막 이렇게 나오고. 예. 여러분들 지금 지난 몇 년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식할 때 웬만하면 경제 유튜버는 참고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몇 차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지난해부터 몇 번에 걸쳐서 미국 경기 침체 온다라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있나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연초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또 난리였었어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려면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초중반에는 공급 측면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런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지금 몇 차례 걸쳐서 얘기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온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니 무역수지가 지금 19달째 흑자 나는 국가가 어떻게 외환위기가 옵니까? 그리고 외환보유가 적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달러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해가지고 환전을 안 했을 뿐이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가 부족한 거야? 안 부족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온다? 이건 정말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럼 조회수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겠죠. 조회수가 많이 그리고 나와서 그거 보고 구글한테 달러를 법니다. 그거 보고 전부 미국 갔다 지금 미국에서 꼭지 물렸을 거고 중소형주들 샀다가 약간 이제 좀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요. 지금 국장에서는 다 털고 나갔는데 바닥에 문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올해는 미장보다는 국장에서 더 수익률이 더 클 수 다르죠. 시장이 다르죠. 왜냐면 AI는 미국이 더 잘하잖아요. 아. 이건 시장을 지금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지금 우리도 미국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전력 쪽에서 수혜가 있으니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선 이 업종이 좋은 거고 여기선 이 업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가 좋은 거는 미주 사면 되고 그렇죠. 국주가 좋은 건 맞아요. 국주 사면 네. 된다. 위아더 월드.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인데 뭐 하여튼 막 다 떠나라. 뭐 그렇죠. 아니면 다 어디로 넘겨야 가라. 된다. 막. 그런 거 나올 땐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댓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 댓글이 환호하면 그때는 단기 고점이 맞고요. 뭐 욕투성이다 그러면 그땐 그냥 자신 있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 3월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다고 합니다. 네. 뭐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있죠. 반면에서는 그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또 보는 측도 있고 이사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만약에 재개된다면 명암이 확실해지겠죠. 명함이요. 예. 올라가는 업종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부진한 업종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별 명암이 되게 극명하게 갈려지는 건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는 업종에 편승하신 분들은 되려 좋을 수도 있으나 이게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명암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걸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곤란해질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에 타깃이 될 만한 그럼요. 업종. 예. 그럼 일단 피하면 되죠. 그렇죠? 아하. 피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피할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꼭 그 말씀드려요. 일단 계좌는 지키고 보세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타깃이 됐는데 거기에 굳이 내가 들이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타깃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금방 볼 수 있죠, 뭐. 아니 뭐 장 끝나면 나오잖아요. 외국인 팔았다. 그거 피하면 되죠, 뭐. 외인 수급과 아니, 어떤 뭐 공매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수급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신문마다 매일 끝나고 나면 오늘 20종목 이거 샀고 20종목 이거 팔았다 나와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이 거의 며칠 된다. 굳이 거기서 왜 승부를 보려고 하시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역방향으로. 예.
추세가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한일 자동 펌프도 아닌데 거꾸로 올리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 다 아시려나 모르겠다. 아, 옛날에 그렇죠? 그 서수남 하청일. 예. 누군지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시는 분들만 예. 웃으시면 됩니다. 네. 투자라는 건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내가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지. 음. 그렇죠? 역방향으로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투자자니까 얘들이 살 때 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 팔 때 파는 이유가 있을 건데 파는 거 왜 팔까? 사는 거 왜 살까?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아, 맞다. 그 최근에 그 CES 혹시 예.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역시 그 AI 로봇이 빠질 수가 없었는데 해서 아까도 뭐 미국의 AI 뭐 추가 투자 예. 계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게 우리 기업들이 너무 들러리였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그 혹시 남의 잔치인데 가보셨었나요? 아니 저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젠슨 황 옆에 14개의 황 사장 로봇이 옆에 예, 딱 뜨는데 거의 절반은 중국, 중국. 거의 절반은 미국, 네. 뭐 유럽도 조금 있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AI가 되게 많은데 우리 물론 HBM도 있고 기회가 데이터 없는 센터도 게 있습니다만. 아니라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지금 글로벌 내에서도 미국을 비롯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휴머노로이드를 만든다고 한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로이드가 한다고 그랬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진짜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기업이나 됐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인수해서 하겠다. 그게 기업이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냉정하게 앞날을 내다보는 실력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공은 다 그렇지만 뭔가 확실할 때 뛰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될 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또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또 그런 기업들이 남아서 앞으로 산업이 컸을 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데 마치 그 기업이 이제는 이 산업 확실히 컸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해볼래.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앞에서도 미주 국주, 미장 국장 굳이 나눌 거 없고 저쪽에서 잘하는 거 저쪽에 되는 투자하고 거 하면 되죠. 뭐. 이쪽에서 잘 되는 그렇습니다. 건 이쪽에 투자하면 된다. 뭐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 로봇 잘하면 그냥 미국 로봇 사면 되는 거고 우린 투자자니까. 네네. 우리는 뭐 지금 뭐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투자자니까 잘하는 기업이 일본에 있으면 일본 것도 사면 되는 거고 그냥 그뿐인 거죠 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국내 AI나 로봇 관련주 너무 이제 테마주처럼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아쉬움도 좀 그게 있어서. 아쉽긴 하죠. 예. 대신에 테마는 또 테마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테마라 하면 실적은 안 나올 건데 이런 어떤 로봇이라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 분위기를 느껴보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를 잘하는 분들의 몫이겠죠 뭐. 아, 요거 좀 여쭤봐도 뭐 되나 모르겠네. 정치 테마주가 또 난리 아닙니까? 물론 예. 좀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 불확실성도 크고 예. 또 무슨 뭐 신문 볼 때마다 뭐 숫자나 뭐 사람 이름 막 바뀌고 해서 정태주에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게 네.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 그런 정도 이게 그 변동성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아니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그 근처에도 안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 동창이라고 그러고 이게 사실은 기업 본질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정치 테마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트레이더들 예, 그분들은 그것만 하십니다. 선수죠. 선수. 예, 말 그대로. 선수들 여러분들 못 당합니다. 음. 저도 그들하고 부딪히면 100전 100패를 합니다. 음. 근데 준비 안 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방송만만 믿고 뭐 텔레그램만 믿고 뭐만 믿고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땐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들하고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불리한 게임은 하지 말자. 주식은 내가 유리할 때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굳이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지도 마세요. 불리한 게임을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예. 그런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옥타곤 안에서 막 매맞고 있고. 정신도 왜 차리고 있어요. 보지도 말고 지금 그런 거 아니어도 할 거 많은데 그런 걸 왜 해요? 저는 그런 분들 있어 혼내고 싶어요. 그냥. 관심들이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심도 갖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그 긴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네. 또 이게 긴 연휴라는 게 또 불확실성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휴 전에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긴 연휴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까
뭐 좀 연간으로 봤을 때 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그 연휴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자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기존에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단기 매매를 했던 분들이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을 살 때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비중을 늘린 거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이 연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히 새 정부가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그 관련 기업들을 사셨을 거니 그 정부가 이제 시작한 거라고 놓고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입장을 바꿔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간 이선엽 1월호는 여기까지고 이제 연간 이선엽 예. 3, 6, 9, 12 거의 3개월마다 네. 특강을 만날 수 있는 연간 이선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